여러분,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 세금 때문에 자산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막막하신가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확 줄이고 자녀에게 정말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전략,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좀 씁쓸한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생 정말 힘들게 번 돈이 순식간에 그냥 녹아 없어지는 마법이죠. 상속세, 증여세가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모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정말 대단한 노력의 결실이죠. 그런데 이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증여세로 무려 44억 원이 사라지고 자녀 손에 쥐어지는 돈은 56억 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냥 날아간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또 자기 자녀, 그러니까 손주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면요. 증여세를 또 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고작 33억 원입니다.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딱 두 세대 만에 33억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돈이 녹아내리는 마법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아주 강력한 절세 도구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두었거든요. 그게 바로 증여재산 공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10년마다 새로 충전되는 세금 할인 쿠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폰은 아껴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조건 빨리, 그리고 자주 쓰는 게 이득인 거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금 쿠폰의 할인 금액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배우자한테는 10년간 무려 6억 원, 그리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는 거죠. 삼촌이나 이모 같은 다른 친척들한테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쿠폰을 어떻게 쓸까요? 보통은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완전 비과세, 여기에만 딱 집중하십니다. 보통 이런 식이에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살 되면 또 2천만 원,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10년마다 5천만 원씩,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 1억 원 추가로 보태주는 거죠. 이 방법,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세금이 정말 영원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증여하는 원금 총액은 2억 4천만 원에 그치게 됩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물론 기분은 좋죠. 근데요, 이게 자녀의 자산을 가장 크게 불려주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훨씬 더 똑똑한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약 3,9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2억 4천만 원이 아니라 6억 4천만 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금 0원이 아니에요. 바로 가장 낮은 세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를 아주 살짝만 넘겨서 가장 낮은 10% 세율 구간을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큰 금액을 훨씬 더 일찍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더 똑똑한 계획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1억 2천만 원, 10살에 또 1억 2천만 원, 그리고 20살, 30살에는 각각 1억 5천만 원씩, 결혼할 때 1억 원. 이렇게 하면 증여하는 원금 총액이 무려 6억 4천만 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약간의 세금을 내는 대신 훨씬 더 큰 종잣돈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이 순서, 그리고 이 방법, 절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규칙은 조부모님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공제 한도를 사용해야 세대를 건너뛰었다고 해서 묻는 30%의 할증 과세를 피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증여세는 또 다른 증여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 있잖아요. 이걸 삼촌이나 이모 같은 다른 친척의 1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서 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조건 신고하기입니다. 설령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인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공식적인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수한 의도의 증여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옆집 아이에게 돈을 주고 옆집이 저희 아이에게 돈을 주는 식의 교차 증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금 회피가 주된 목적으로 보이면 국세청이 이걸 편법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결국 최종 결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이 똑똑한 전략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엄청난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만약에 똑같은 6억 4천만 원을 자녀에게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금이 1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이 장기 분산 전략을 쓰면요. 세금은 약 3,900만 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죠.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사실 이 전략은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세금으로 녹아내리는 걸 막아주고요. 자녀에게는 나중에 집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이 인정하는 깨끗하고 합법적인 자금 추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미래 상속세 부담까지 줄여주는 정말 현명한 재산관리 방법인 거죠. 이 전략의 힘은 바로 시간에서 나옵니다.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그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이 장기 계획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